네, 먼저 동아일보 신면 보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청탕금지법 대상 아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일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어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는 이 전 지검장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국정농단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 현직 검사 출신인데 현직 검사 중에선 또 이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후배 검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죠. 그 당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사흘 후에 이제 법무부의 안태근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의 이영렬 지검장이 이제 각각 법무부에서 과장 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특수본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6명과 같이 강남에 이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이 1인당 95,000원짜리 아주 비싼 식사죠. 근데 좋은 식당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평범한 식당이라고. 그래도 1인당 금액 95,000원이니까 상당히 비싼 음식을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 2명한테 100만 원씩 돈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사 자체는 우리가 이제 3, 5, 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3만 원 이상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원이니까 훨씬 넘은 거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돈 준 거 자체도 직무와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간에 이러한 돈을 주게 되면 사실은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렇지만 구형도 5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밥값이 95,000원이 나왔어요. 네. 꽤 비싼 식사값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재판부는 왜 이걸 무죄라고 그래서 본 겁니까? 일반 서민이나 저처럼 이제 대학에서 출강하는 사립학교 교원들 등등 굉장히 엄격하게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영란 메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김영란 정식, 김영란 특가. 그래서 다 29,900원, 3만 원이 넘죠. 맞춰놨는데 95,000원. 아까 좋은 식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평범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 95,000원 한 끼가 이게 보통 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 대중들의 형평성에는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돈봉투 100만 원 이 정도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 뇌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이건 처벌 대상이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이 갔는데 무죄라니? 그리고 봤더니 아주 수학적인 판결을 내리셨어요. 100만 원 초과부터 처벌이다. 100만 1원부터 처벌이란 얘기죠. 100만 원 초과니까. 10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납득은 됩니다. 3, 5, 10 룰에서 우리가 조의금, 축의금 10만 원까지는 괜찮잖아요. 100만 원까지는 그럼 현찰을 주고받아도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국민적 시선에선 조금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확하게 보면 이제 밥값은 식사는 위에 상관이 밑에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 밥을 사준 거다. 격려, 위로, 포상의 의미로 상급 이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사주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더군요. 근데 1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는 어제 판결을 보면 이 형사처벌 내용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한 거지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이런 정확한 판단을 좀 보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무죄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김영란법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약간 우리가 헷갈린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건 이제 형사처벌 그렇죠. 거고. 그런데 사실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규정에 뭐가 있냐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사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형사처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100만 원 줬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5,000원 상당을 어떻게 보면 향응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지만
뭐 상하 관계죠. 검찰은 상명 하복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그런 만찬 같은 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수사가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지금 김영란법을 보면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면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 그래서 격려 차원 자체는 우리가 상식적에 비추어 보면 이건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액은 초과되었을 망정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아니 이게 법적인 상규일지 모르지만 이게 왜 사회 상규입니까? 김영란법 처음 적용했을 때 교수님 커피 드세요. 캔커피. 이 학교에서 500원입니다. 그거 했다가 바로 신고됐잖아요. 물론 처벌되지 않았어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묵인할 수 있다라고 넘어가긴 했지만 1회에 한해서 돈봉투 100만 원은 처벌 대상이다. 근데 그 초과라는 말을 적용해서 무혐의라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은 좀 실제로 이제 네네. 교수직으로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 김영란법. 저는 김영란법 실행되고 나서 학생들에게 밥값이 엄청나게 나가요. 왜냐면 같이 먹어도 이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밥을 사고 마는데 사실 교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지도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비가 거의 대부분 나가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법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같이 지켜나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법이 가지고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이 해석이 어떻게 공명하고 정대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법을 믿을 수 있는 법인가 믿을 수 없는 법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물론 융통성도 일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한 건 뭐냐면 물론 선배가 후배에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국정농단이 마침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용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하고 법무부의 관계는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라면 둘 중에 이 포함 관계 어떤 기관이 더 큰 기관인가 어떤 기관이 보다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사실상 이제 생각하는데 이 직제로 보면 법무부가 더 크죠. 상인데 상위이기 때문에 이 상급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대접을 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조금 너무 융통성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식사비는 업무카드에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은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특수활동비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국정원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과연 이런 비용은 또 특수활동비에서 나가는 게 맞나? 또 이런 생각,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캔커피 하나에도 굉장히 벌벌 떨면서 이슈가 되었던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100만 원 합쳐서 109만 5천 원에 대해서 이 정도 유닝이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도 기준이 하나 마련이 된 게 아닌가, 네. 조금 네. 더 관대해진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당시에 언론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보도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정도로 이슈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지난 5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네, 저 말 나오고 나서 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감찰팀까지 꾸려져서 지금 운영이 됐는데 결국 무죄가 났어요. 결국 이제 용두사미가 된 거죠.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이게 과도하게 망신주기 아니냐, 뭐 식사 정도 한 거 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법적으로는 뭐 무죄가 났을 망정 예. 약간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할 때 검찰이 굉장히 미지근한 수사를 하고 봐주기, 늦장 수사에 대해 굉장히 비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기소를 했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고, 더군다나 법무부가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시를 하고 관여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우병우 전 사단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숙을 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수사를 제대로 잘 끝낸 것처럼. 근데 국민의 눈시에서 보면 그렇게 잘 끝낸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와서 밥을 먹는다? 그거는 사실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당시 이런 보도가 되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혹시 이영렬 전 지검장을 찍어내기 위한 어떻게 좀 기획된 얘기가 아니었냐
이게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이러한 형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합동감찰반이 꾸려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논란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논란이 만약에 뭐 일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논란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국정농단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대체로 특검이 했잖아요. 네. 하지만 2월 말에 연장시키는 것을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연장해줄 이유가 없었던 거겠죠. 특검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검찰 조직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돈봉투 만찬 사건은 4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3월에 박 전 대통령 기소하고 청와대에서 퇴거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저 때는 대통령이 없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예요. 근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분이니까 모두 다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자, 이영렬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은 법무부 검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당시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많은 통화를 했다. 내용은 모르지만 통화했다는 내역이 나와서 의심의 대상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온적인 수사를 해서 국정농단을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된 건 법무부 검찰 조직의 서열이에요. 지금 우리는 법무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그 밑에 독립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번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반대 논리를 또 제공했어요. 특수활동비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왜 법무부가 그걸 좌지우지하느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조직의 권한에 대한 미심쩍음이 남아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이 무죄가 됐다고 하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면직이 됐습니다. 면직됐죠, 맞아요. 행정소송 하겠죠? 행정소송 하겠죠? 이미 했어요. 그렇죠. 하죠. 지금 이제 이영렬 이 전 지검장이 나오면서 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상당한 극찬입니다. 이건 표정은 무덤덤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이어질 것을 예견을 해봅니다. 면직이 취소되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귀를 하지 않겠죠. 원칙적으로 면직 취소되면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뭐 복귀하겠습니까? 전부 다 서열도 있고 이미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상태고 그런데 이제 면직 취소 청구를 하는 이유가 그 검사는요 헌법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이나 해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징계 처분 중에 제일 큰 게 파면이나 해임이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면직입니다. 면직은 뭐 직권 면직이 있고 스스로 하는 의원 면직이 있는데 굉장히 중징계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징계 받은 게 면직인데 특징이 있죠. 면직을 받으면 적어도 2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을 못 해요. 변호사 개업도 못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면직 취소 청구에서 사실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본인은 이제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이 1인당 95,000원짜리 아주 비싼 식사죠. 근데 좋은 식당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평범한 식당이라고. 뭐 그래도 1인당 뭐 금액 95,000원이니까 상당히 비싼 음식을 먹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 2명한테 100만 원씩 돈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사 자체는 우리가 이제 3, 5, 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3만 원 이상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9만 원이니까 훨씬 넘은 거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돈 준 거 자체도 직무와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간에 이러한 돈을 주게 되면 사실은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렇지만 뭐 구형도 5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밥값이 95,000원이 나왔어요. 꽤 비싼 식사값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재판부는 왜 이걸 무죄라고 그래서 본 겁니까? 일반 서민이나 저처럼 이제 대학에서 출강하는 사립학교 교원들 뭐 등등 굉장히 엄격하게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포상의 의미로 상급 이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사주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더군요. 근데 1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는 어제 판결을 보면 이 형사처벌 내용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한 거지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이런 정확한 판단을 좀 보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무죄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김영란법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약간 우리가 헷갈린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건 이제 형사처벌 그렇죠. 거고. 그런데 사실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규정이 뭐가 있냐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사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형사처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100만 원 줬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만 5천 원 상당을 어떻게 보면 향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지만 뭐 상하 관계죠. 검찰은 상명 하복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그런 만찬 같은 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수사가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지금 김영란법에 보면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면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 그래서 격려 차원 자체는 우리가 상식적에 비추어 보면 이건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액은 초과되었을 망정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아니 이게 법적인 상규일지 모르지만 이게 왜 사회 상규입니까? 김영란법 처음 적용했을 때 교수님 커피 드세요. 캔커피. 이 학교에서 500원입니다. 그거 했다가 바로 신고됐잖아요. 물론 처벌되지 않았어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묵인할 수 있다라고 넘어가긴 했지만 1회에 한해서 돈봉투 100만 원은 처벌 대상이다. 근데 그 초과라는 말을 적용해서 무혐의라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은 좀 실제로 이제 교수직으로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 김영란법. 저는 김영란법 실행되고 네, 먼저 동아일보 신명 보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청탕금지법 대상 아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일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어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는 이 전 지검장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국정농단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 현직 검사 출신인데 현직 검사 중에선 또 이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후배 검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죠. 그 당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사흘 후에 이제 법무부의 안태근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의 이영렬 지검장이 이제 각각 법무부에서 과장 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특수본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도 이제 6명과 같이 강남에 이제 좋은 식당. 그 김영란 메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김영란 정식, 김영란 특가. 그래서 다 29,900원, 뭐 3만 원이 25,000원에 넘죠. 맞춰놨는데 95,000원. 아까 좋은 식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평범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 95,000원 한 끼가 이게 보통 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 대중들의 형평성에는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돈봉투 100만 원 이 정도면은 뭐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 뇌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이건 처벌 대상이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이 갔는데 무죄라니? 그리고 봤더니 아주 수학적인 판결을 내리셨어요. 100만 원 초과부터 처벌이다. 100만 1원부터 처벌이란 얘기죠. 100만 원 초과니까. 100만 원까진 괜찮다. 그러니까 납득은 됩니다. 3, 5, 10 룰에서 우리가 뭐 조의금, 축의금 10만 원까진 괜찮잖아요. 100만 원까지는 그럼 현찰을 주고받아도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국민적 시선에선 조금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확하게 보면 이제 밥값은 식사는 위에 상관이 밑에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 밥을 사준 거다. 격려, 위로